이번에는 수원 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이제 굵직한 인사가 있는 지역인데 이분은 이제 안 나올 것 같고. 예. 그렇죠. 네. 수원 병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남경필 의원이 있었는데요. 남경필 의원이 현역이었었지만은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이 지역 역시 2014년에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예. 지역입니다. 당시에 이제 김용남 후보가 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시 거물이었죠. 손학규 후보가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손학규 후보를 7% 차이로 김용남 후보가 누르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민주당에서는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영진 지역위원장을 재공천을 했습니다. 김영진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 19대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그다음 재보궐선거 때에는 손학규 전 의원에게 양보를 하게 되면서 출마를 못했었던 겁니다. 네. 그때 승복을 하고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손학규 대표가 떨어지고 나서 정계 은퇴를 하고 나서 다시 그때 공천을 받아서 붙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수원 병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남경필 의원이 5선을 내리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요. 예. 하지만은 당시에는 수원 병에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었습니다. 1대1 구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리했었다. 그리고 19대 때 떨어졌던 김영진 지역위원장이 4년 동안 밑바닥 민심을 잘 닦아서 조직 관리를 해서 당시에 당선됐다. 이렇게 분석한다는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지역 역시 보신 대로 이제 재보궐과 지난 총선을 보면은 보수 진보가 바뀌었었는데 그래서 리턴 매치가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앞서 살펴본 김용남 전 의원 여기에 경기도 의원 이승철님 그리고 김형태 임미숙 이렇게 후보군들이 보신 대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 전 지사 말씀하셨으니까 텃밭은 보수인데 진보가 한번 뺏은 이력이 있고 그렇다면 이번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해지네요. 네, 진보가 24년 만에 탈환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원 병 역시 전 현직 의원들 간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수원 을이나 병이나 전현직 의원들 리턴 매치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그동안에 24년 만에 지역구를 탈환한 이후에 잘 관리를 해왔고요. 또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큰 별 무리 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선을 도전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패배에 대한 서력을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지 각종 방송,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일찌감치 얼굴을 많이 알려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보수 철옹성이었던 수원 병에서 뼈아픈 패배를 했거든요. 그걸 의석수를 뺏긴 책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시에도 많이 논란이 됐지만 막말 논란이라든지 각종 구설수에 휩싸인 점들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또 예. 김형태 후보 그리고 임미숙 후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지역의 성향은 이제 정리를 해 드렸는데 문제는 현 정부의 이제 민주당이 가져온 이후에 지난 4년을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챙겼을 것이냐. 수원은 좀 이제 넓은 반면에 사실 좀 구도심이 많고 개발된 지가 좀 오래돼서 좀 낙후되거나 노후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겼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네,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병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요, 개표 직전까지 김영진 후보가 아니라 김용남 후보의 당선을 점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번 김영진 후보보다는 김용남 후보가 앞섰던 상태였고요. 물론 뚜껑을 열었을 때는 김영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수원 병이 그만큼
보수성이 강하다.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고령층 그리고 저소득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거나 수원병이 그동안에 상당히 보수성이 강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도심이라는 특징,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번화하고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만은 이후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수원병의 가장 큰 현안은 이렇게 낙후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점, 그리고 또 수원병에는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수원 화성이라는 전통 문화재를 보존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발전을 시켜야 되는 이런 공존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숙제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팔달 경찰서 신축 문제도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원 을 지역이 훨씬 더 영향을 받을 사안이 있죠. 병도 역시 이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관성이 있는데 며칠 전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총선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병보다는 수원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네.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15일 날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는데요. 뭐 불과 일주일도 지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동안 경제성 부족으로 여러 번 난항을 거듭하다가 14년을 끌어왔다가 이번에 통과가 된 사안이거든요. 예. 사업인데 수원을 지역구인 호매실동이라든지 금곡동 주민들은 상당히 직접적인 수혜를 얻기 때문에 환영하고 반기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수원병 그리고 서수원 지역 주민들까지도 되게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신분당선 연장선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지금은 서울 강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 이상 걸리는 지역입니다. 하지만은 이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지하철을 타고 47분 만에 서울 강남에 예. 진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교통 개선 효과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점,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보여지고요.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집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기본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2024년에 3년에 당초 계획대로 착공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